열정적으로 연주를 잘 하시는지 말씀하신 분들 탁월하세요. 다 되게 잘생겼는데? 그런 바이어스가 그러네. 작용하네요. 네, 제가 인물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이제 여러모로 많이 힘든 해가 계속 지속이 됐는데 조금 암담해요. 왜냐면 네.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가 내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미 그렇죠. 그런 걸 다 느끼고 그런 있어서 예상이 있죠. 예.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콩쿨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많은 인재들이 발굴이 됐는데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김윤경 선생님이 뽑은 앞으로 기대되는 어머나.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 오늘 말씀드릴 분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아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래도 올해 굉장히 애착이 가는 아티스트여서 그냥 몇 명만 경기 유스 오케스트라랑 이민찬 씨. 경기 필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연주를 한 거죠. 성남 예, 맞아요. 아티스트에서. 네, 그 주인공 이민찬 씨를 아. 저는 피아니스트로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17살 아주 네. 젊은 청년인데 윤찬 피아니스트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요. 너무 내성적인데 너무 내성적이고 예. 사실 언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거를 판가름할 정도로 말도 안 해요. 그 정도. 그 정도를 말하는 걸 싫어하고 이제 그 손민수 교수님이 아까 예. 이제 부지런히 콩쿠르에서 예전에 3등한 이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배신감이 들 정도로 무대에서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맞아요. 깜짝 충격에 쌓인다고. 그냥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어린 나이에 잘 칠 수는 있어도 오케스트라랑 동화되고 오케스트라를 듣는다는 느낌이 드는 피아니스트는 별로 네. 이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임윤찬 씨는 네. 듣더라고요. 네. 듣고 동화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 안에서도 주도하죠. 예, 본인의 네. 압도적이에요. 걸 다 쳐요. 네. 저 연주가 과연 어떻게 17살 소년의 네. 연주일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너무 들어요. 네. 이분이 팬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예. 정말로 뭐 열자마자 뭐 얼마 안 돼서 바로 매진이 네. 될 정도로. 네.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김용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로 더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도 네. 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은 맞아요. 주목하고 있는 것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고 약간 괴물 같다라는 표현을 네. 쓸 정도로 그 끌고 나가는 힘, 같아요. 뭐 그 음악의 깊이, 뭐 호소력, 모든 면에서 감성, 톤 아주 뛰어난 음악가.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이민찬이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연습실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글렌 굴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그냥 평생 녹음만 하고 싶다고. 워낙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라. 근데 이민찬 피아니스트는 그래서 그런 건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할 수 있다면 계속 녹음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혼자 음악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음악과 함께 갈등하고 싸우고 그 서로 이겨내는 그 과정이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제가 그게 어떻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는 어린 즐겁지? 친구에게. 그리고 이제 피아니스트는 이민찬 씨를 뽑았고 저는 이제 첼리스트 한 명, 바이올리니스트 한 명, 퍼커시니스트 한 명을 말씀드리고 퍼커션. 싶은데 먼저 퍼커션 하시니까 퍼커셔니스트 박혜지라고 제니퍼 콩쿨에서 아마 아시아 최초일 거예요. 수년간 퍼커션 파트에서 우승자도 없었는데 최연소로 우승을 하고 거의 뭐 7개인가 특별상을 다 거머쥐게 된. 근데 제 인터뷰에도 한번 와주셨는데 저보다 훨씬 왜소한 작은 소녀 같아요. 근데 악기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악기에 퍼커션에 감성이 엄청난 감성이 묻어나는 퍼커션 거예요. 감성을. 교향악단이 퍼커셔니스트랑 같이 이제 공연하는 경우는 이렇게 흔치 않은데 솔리스트예요. 아, 제가 그 얘기 진짜 하고 싶다. 퍼커시니스트 박혜지 주목해야 될 음악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원인이라고 양인모 씨. 저는 양인모 씨의 연주가 상당히 좋은 게 그분은 클래식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런 아티스트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 앨범을 통해서도 옛날에는 창자현을 썼잖아요. 거트 스트링을 써서 텐션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소리도 좀 부드러운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시대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텐션이 점점 치열하게 이렇게 긴장감이 팽팽해지는 시대에 음악도 소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이슈도 던지면서 앨범도 내는 아티스트고 연주로는 뭐 그냥 악기를 가지고 놀아요. 자기 몸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첼리스트는 문태국 첼리스트. 문태국 씨. 아주 문태국 첼리스트로 사랑합니다. 근데 문태국 씨는 전 같이 이제 연주할 기회가 있어서 연주를 해봤는데 인격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너무 같이 일하기에 편하면서 악기를 잡으면서 실내악을 하면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 때문에 의견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렇게 부드럽게 자기 의견을 내면서도 열정적으로 연주를 잘 하시는지 말씀하신 분들 탁월하세요. 다 되게 잘생겼는데? 그런 바이어스가 그러네. 작용하네요. 네, 제가 인물을 좀 아,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특히나 저는 양인모 씨 지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 원래 이렇게 남자 솔리스트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양인모 씨 연주는 꼭 경기필에서 언젠가 한번 꼭 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 연주자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무대에서의 이제 모습만 대중들은 보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눠 봤을 때 진정성이 있고 음악에 대한 그리고 인생 자체에 대한 삶에 대한 이 고찰이 굉장히 깊어요. 저는 그런 게 없는 연주자는 제 이제 그건 개인 취향이긴 한데 길게 수명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겉으로만 화려한 거는 내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히려 한참 어린 후배들한테 음악을 대하는 자세, 이 진지함과 깊은 음악에 대한 성찰, 그것을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특별히 이 분들을 또 뽑았습니다. 문태국 씨는 저희랑 경기필이랑 몇 번 했었던 걸로 네. 저도 기억을 하고 네. 양인모 씨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경기필과 한번 꼭 제 팬심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박혜지 씨 말씀하셨는데 제네바 콩쿠르 우승하셨지만 두 개의 운이 한꺼번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는 서울시향의 올해의 음악가였던 타악기 연주자 마틴 그루빙어가 코로나 상황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올해 서울시향에 협연을 못하게 됐죠. 기회를 박혜지 씨한테 돌아가게 됐는데 물론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었고 뭐 제네바 콩쿠르 우승 경력 아주 딱 맞춤한 시대에 박혜지 씨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사를 보면은 빈자리를 메꿔가지고 스타가 된 분은 많은데 네. 그분들도 다 우연히 된 스타가 아니라 네. 완벽히 준비된 조건에서 이제 스타가 됐다는 네. 것. 근데 박혜지 씨 얘기로 이제 돌아간 이유는 네. 바이올린, 뭐 피아노, 첼로의 스타들을 꼽아주셨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그 어떤 조명받지 못했던 네. 그런 악기군들도 이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음악 기자를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지난 세기의 후반부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턱없었지만 그때 기준은 한국도 이제 세계 자랑할 만한 솔리스트는 많이 나왔다. 그런데 해외 나가보면 유럽 나가보면은 일본인들은 굉장히 많은 악단에 두루두루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공부하지도 않는 고음악 원전 연주 이런 것도 다 공부해서 원전 연주 단체도 일본인들 이름이 늘 명단에 있다. 우리나라는 왜 솔리스트만 하려고 하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각광받지 못한 악기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리코더 무슨 뭐 테오르보나 류트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연주를 비롯한 어떤 학구적인 시도들 한국인들이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정도를 제가 덧붙이고자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 역시 항상 마무리는 또 이제 오케스트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살짝 넣었어요. 또 하시나요? 네. 이미 솔리스트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이제 풍성해지고 있잖아요. 왜 한국의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솔리스트만큼 해외에서 활동하기가 혹은 그 명성이 계속 이렇게 좀 더 크는데 한계가 있는지. 근데 제가 좀 엉뚱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엉뚱하게 들리겠는데 우리는 세계적 아티스트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월드컵 뭐 4강 진출했을 때처럼 이제 우리 민족은 역시 뛰어나하고 뿌듯해하는 데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민족주의적 접근을 넘어선 어떤 공리주의적 우리 사회를 풍요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좀 더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등 하는 사람 많이 나올수록 좋은데 그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런 스타들로 인해서 더 풍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타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 스타가 많이 나오는 것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 고국처럼 활동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나 서울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아비람 라이케르트 같은 분들이 한국 사람보다 한국 음악계에 기여를 못하느냐. 이거는 저 아니거든요. 유명한 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에서 세계급 연주를 들려주면서 우리 귀를 풍요하게 하는 분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생각하게 되고요. 또 성공의 모델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콩쿠르 1등한 사람 만 성공 모델이 아니라 그런 분들만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 10,000배, 10만 배 되는 사람들이 음악을 전공하고 이제 꿈을 다 펼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털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 생활을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뭐 청중이 늘어나야 되죠. 자녀들을 음악 교육을 시키고 형제들이 음악 공부를 한 사람들이 반이라도 3번이라도 음악회장을 채워준다면 그런 세상은
좀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엉뚱한 얘기를 시작했는데 한국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인 수준이 된다라는 질문을 딱 놓고 봤을 때 무엇을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이 돼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뿌듯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 전제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오케스트라가 뭐 솔리스트처럼 세계에서 뜨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유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일본 NHK 오케스트라들 왜 세계급으로 뭐 크지 못하느냐는 질타를 늘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전 대륙을 다니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아니고 큰 그 인원이 이렇게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역시 국내 청중의 저변과 관심 속에 먼저 성장하고 그 이후에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중의 기반을 먼저 키우지 않으면은 아티스트와 달리 오케스트라는 월드 클래스를 꿈꾸기 힘들다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점은 그냥 솔로 아티스트로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나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모호하고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객석을 먼저 셈이라도 월드 클래스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오면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한국 청중들은 굉장히 젊습니다. 유럽에서는 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따뜻해요. 네. 이런 얘기들을 늘 듣는데 거기 양날의 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젊은 청중이 많다. 그건 맞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고 수도인 서울에 관현악 공연장 2개도 우리가 채우기 허덕허덕한다는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관객들이 열정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늘 갈채를 보내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늘 따뜻하면은 해외 연주가들은 좀 경계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한국 관객은 열정적이다라는 평가보다 한국 관객들은 감시관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오케스트라가 그 감시관이 뛰어난 청중들로부터 1등을 뭐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한국의 악단은 세계적인 악단으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돼 있는 거겠죠. 저는 기자님 말씀 중에 지금 굉장히 좋았던 게 저희 다 이제 같이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이라는 거 뭐 그게 꼭 솔리스트뿐만이 아니고 오케스트라 쪽으로 성장을 하려면 조금 더 근본적인 욕구, 그러니까 충족이 돼야 되고 그런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력이 좋은 오케스트라가 아닌 사실은 그 음악의 근본적인 그 목적이라는 거는 한 사회를 뭐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렇게 희끗희끗한 관객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음악과 함께 살았고 음악 없이 살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니즈를 충족받으려고 공연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음악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도 그렇고 기자님도 그렇고 피디님도 그렇고 그래서 넓은 대중에게 그냥 클래식이 스며들어가면서 하면 이런 오케스트라의 어떤 위상도 같이 올라가는 시대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김용 선생님이 이제 채널도 운영하시고 하지만 단순히 공연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뭔가 이제 대중들에게 음악만이 아니라 그 음악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그런 시각들도 같이 좀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윤경 선생님처럼 음악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중요하고요. 저희 후배 기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아유, 기자님도 중요하시죠. 아니, 국장님, 서울국제음악콩쿠르 국장. 서울국제콩쿠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집될지 모르지만 제가 나쁜 소리를 좀 할게요. 교향악단들의 발전을 꿈꾸는 데 있어서 많은 교향악단들이 시민을 위한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뭐 구청에도 가고 뭐 저희 학교에도 가고 찾아가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해외 악단들이 기초단체를 찾아가고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케스트라는 장식품이다라고 말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장식품은 효용이 없는 것인가? 장식품은 효용이 있어요. 그 사회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게 장식품의 기능입니다. 저는 교향악단이 장식품이라고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세계적 연주로 깜짝 놀라게 하는 게 그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일이다. 이거를 가장 먼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은 안락을 기꺼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가도 노동자고 마땅한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세계적 기준에 비춰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노동의 귀한 이름으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적 관심과 격려가 오케스트라를 키우는데 항상성,
계속되는 게 필요하죠. 지자체 수장이 바뀔 때마다 눈치를 봐야 되거나 음악계 학연의 눈치를 봐야 되거나 어렵게 모셔온 감독이 드디어 몇 년에 걸쳐서 자기 음악적 요구가 드디어 세부에 관철될 때쯤 외부적인 이유로 떠나야 된다면은 오케스트라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너무 옳은 말씀. 네, 대신에 밝은 면, 네. 한국 악단들은 경기피를 비롯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네. 유튜브를 보면은 해외 악단들에 비교해서 맞아요. 특히 맞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많은 악단이 그렇습니다. 네. 경기필뿐 아니고 기대가 많고요. 그 놀랄만한 게 댓글이라는 거 보면 그게 해외 네티즌들한테 굉장히 잘 노출되고 있어요. 보면은 연주는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영어 소개나 해설 같은 것도 그런 그 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외국인들이 자동적으로 한국 악단의 위상을 이제 달리 볼 날이 있을 것 네. 같고요. 음반 제작이나 해외 음악 축제 참여 같은 데 따르는 비용을 그 모 단체가 두려워하지 않는 여건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절대 여기서 월급 받으면서 할 수 없는 솔직한 말씀. 편집되겠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저는 이제 김인경 선생님과 기자님의 한 말씀씩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앞날이 좀 안개 속인 그런 계절이고 시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문화적인 발전은 부족함 속에서 성장했고 그 부족함과 풍요가 번갈아 찾아오면서 풍요의 시대에 부족한 때 아껴뒀던 것들이 싹을 틔우고 높은 나무와 풀로 성장하면서 그 문화의 융성의 시대를 맞이하곤 했다고 봅니다. 안개 속인 코로나 시국이 연주자들과 청중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밝은 미래를 열어갔으면 하는 기대뿐입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경기 필하모닉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과 관객들과 이렇게 소통하려는 이 시도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더불어 저의 소소한 클래식에서도 자주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격변하는 시대잖아요. 사실 이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는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기를 바라기보다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조금 쫓아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은 배워가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클래식 음악계 또 음악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활동하시게 될 저희 유인종 기자님의 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제 소소한 클래식 가족분들 경기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와, 감사합니다. 2시간을 그냥 내리.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무슨 말을 했죠? 이제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 그걸 모르겠는데. 가져가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 이제 박람회에 넣겠습니다. 로돌프처럼. 전문가들이시라 왔다 갔다 정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편집입니다. 이제는 다 편집 탓이에요.